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고향사랑 기부제 소식부터 좀 살펴보죠. 네네. 경주페이 인기가 상당하다고요? 경주페이 인기가 이게 뭐 상당하다. 물론 이제 시민들에게도 여러 가지 이제 그 상당히 뭐 많은 호응을 받고도 있고, 이제 그 고향사랑 기부제에 여기에 참여를 하면 그 기부 금액의 30% 내에서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는데요. 그 답례품 중에서 그러니까 고향사랑 기부제에 참여한 사람들이 그 답례품으로 여러 가지 답례품 중에 가장 많이 선호한 것이 경주페이인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고향사랑 기부제 아시다시피 올해 1월 달부터 이 본인 주소지 이외에 그 누구나 지자체에 기부를 하면 기부자는 답례품과 세액공제 혜택을 받습니다. 그리고 지자체는 이 기부금으로 주민복리 정진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 그런 제도인데, 올해 4월 말까지 경주시의 고향사랑 기부제 그 접수 건수가 1227건, 모금액이 2억을 조금 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그 답례품 중에서 이 참가자들은 경주페이를 가장 선호한 것으로 나타난 통계가 이렇게 취재가 됐습니다. 그 답례품이 한 20여 개 정도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26종, 26개 정도 되는 거죠. 예. 올해 시행, 예. 그 경주페이 외에 뭐 다른 것들도 좀 인기가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그 경주시에서 올해 고향사랑 기부제 시행을 앞두고 답례품 선정위원회에서 그 총 17개 공급업체에서 26종류의 고향사랑 기부제 답례품을 선정을 해서 지급을 해오고 있는데요. 이 4월 말까지 이 답례품을 신청한 건수가 814건이었고, 이 가운데 28.9%, 235건, 경주페이가 이렇게 235건, 28.9%로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가 됐고, 그 다음은 이상복방이 117건, 14.4%, 천연한우가 113건, 13.9%, 단석가 찰보리빵 108건, 13.3%, 이사금살 60건, 7.4% 이런 순으로 나타나는데, 대체로 경주페이를 제외하면 경주 지역에서 이렇게 생산 판매되는 뭐 주로 특산품 쪽이다, 이렇게 이렇게 통계로는 이렇게 보입니다. 예. 포항도 최근에 이제 답례품을 좀 추가하는 작업들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경주도 마찬가지겠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고향사랑 기부제를 뭐 여러 연구를 통해서 보면, 먼저 선행한 일본의 경우도 보면 결국은 답례품하고 세액하고 얼마만큼 투명하게 쓰였냐, 이거에 따라서 답례품 그 고향사랑 기부제 참여자들이 결정 요인으로 이렇게 많이 분석이 된다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답례품도 그 고향사랑 기부금의 30% 내에서 이 답례품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기부자들에게는 그 고향사랑 기부제를 참가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는 분명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주시에서도 기부자에게 좀 더 다양하고 특색 있는 답례품을 제공한다, 이런 목적으로 7월 11일부터 12일까지 3일 동안 그 그러니까 추가 공급업체를 신청을 받고 그 평가를 한 다음에 8월 3일쯤에 한 10곳 내외의 답례품 추가 공급업체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물론 그렇게 되면 답례품의 종류도 좀 더 한 10가지 정도로 추가로 더 다양해질 수 있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모집 대상은 경주시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사업체, 그리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 중인 업체나 최근 2년간 관련 법으로 이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는 신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모집 품목은 농수산물, 가공식품, 공예품, 그리고 문화예술, 관광 서비스, 합쳐서 4개 분야입니다. 경주시청 홈페이지에서 상세히 안내가 되고 있습니다. 예. 고향사랑 기부제 답례품 가운데 경주페이 인기가 좀 높다는 소식입니다. 그 해양수산부가 해양레저관광 거점 사업 공모를 좀 하고 있는데, 경주시가 그 나정 고운모래 해변 이거를 개발해서 도전을 할 계획인가요? 그렇습니다. 이 해양 레저 관광 거점 사업, 해양수산부가 이 해양 레저 관광 수요에 이렇게 부응하기 위해서 전국을 한 7개 권역으로 나눠서 해양 레저 관광
거점을 조성하는데 이걸 이제 지자체로부터 공모를 받아서 선정하겠다 이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경주시에서는 경주시 간포 나정 고운모래 해변 일원을 그 신청 장소로 정하고 기본 계획안과 함께 그 지난달 11일 공모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9일 세종 컨벤션 센터에서 열렸던 그 서면 평가에서 준하경 시장이 신청한 지자체장 가운데서 유일하게 자치단체장으로서 그 이른바 PPT 발표자로 나서서 이 나정 고운모래 해변 일대가 경주가 그리고 해양 레저 관광 거점의 최적지다 이렇게 홍보를 했습니다. 그러면 고운모래 해수욕장 일대를 어떻게 개발하겠다는 거예요? 예, 그 일대에 뭐 해양 레저 지원 센터라든가 사계절 레저 체험 센터, 스카이워커, 또 풀장, 스노클링, 또 수중 조각 공원 등을 조성을 하고 그 바로 인근에 나정항에는 요트 계류장이라든가 또 장보고 무역선, 경주 뗏목 포토존, 또 제트스키와 같은 수상 레저 활동 지원 시설을 조성하겠다. 그래서 이 고운모래 해수욕장까지 만파식적 공원을 조성해서 전체적으로 해변 휴식 공간으로 활용하겠다. 이런 계획을 제안을 했는데요. 일단 경주시가 추정한 사업비는 한 490억 규모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만약 공모 사업에 선정이 되면 정부로부터 50%를 지원을 받아서 추진할 예정이다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현장 평가 다음 달 10일부터 3일 동안 실시하고 결과는 하반기에 발표할 예정인데요. 준하경 시장은 이 프레젠테이션에 다녀오는데 SNS에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사적지 위주의 내륙 관광 치중의 문제, 그리고 여름철 해수욕장 중심의 해양 레저 활동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경주에 꼭 필요한 사업이다. 라면서 그 나정 고운모래 해변의 역사 문화 정체성을 담아서 사계절 또 주야간 체험형 테마가 있는 친수 문화 공간으로 조성하겠다. 이렇게 의욕을 보였습니다. 예,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해 보겠고요. 6월을 맞이해서 경주시가 그 민간인 집단 희생자들의 유해 발굴을 위한 기초 조사를 시작한다는 소식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 뭐 우리에게는 좀 불편한 진실이기도 합니다만, 올해가 한국전쟁 발발한 지가 73년이 되고 또 휴전협정을 체결한 지가 70주년을 맞이한 해인데요. 이 경주에서도 우리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이 적지 않게 발생했던 것으로 점점 그 진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에서 경주 지역의 그 민간인 집단 희생이 된 곳이 한 7곳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1년 7월 달부터 11월 달까지 경시 내남면 남산 틈수골이라든가 천북면 신당리 그리고 경시 내남면 노곡리의 매주골 또 황룡동 내남면 망성리 근천읍 송성리 이렇게 한 6곳 정도를 민간인 집단 희생지로 이렇게 확인을 했고, 그래서 이런 희생지에 대해서 1차로 올해 유해 발굴 조사를 위한 그 여러 가지 준비 작업 또 그래서 시굴 조사를 올해 시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관련한 국비 예산을 받아 상태인 거죠. 그렇습니다. 올해 진실화해위원회로부터 경시가 5,500만 원을 받았습니다. 1차로 지난 5월 달에 3,100만 원 받았고 나머지 금액은 다음 달 한 2,400만 원 추가로 받을 예정이라고 하는데, 예산 규모가 한 5,500만 원인 것은 이 본격적인 발굴에 앞서서 매장 문화 죄송합니다. 매장 유해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시굴 조사에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일단 5,500만 원을 교부받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시굴 조사 후에 본 발굴 조사 여부가 결정이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세월이 뭐 73년이나 지났고 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물론 다른 지역의 최근에 보도들 보면 그 진실화위원회가 그 추정했던 곳에 굉장히 이제 민간인들에 대한 이런 희생지 발굴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간혹 있긴 합니다만, 경주 지역에서는 여러 증언들은 있어도 실제로 그게 유해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는 이번 시굴 조사를 통해서 결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시굴 조사가 올 연말까지 한다고 하는데요. 8월 달부터 이 시굴 조사 결과에 따라서 본격적인 유해 발굴 조사가 이루어질 수도 있고, 만약에 없으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게 됩니다. 유족들은 70년 여년 만에라도 유해라도 찾을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예. 앞서 경주의 경우도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
희생자들이 좀 많았다는 말씀하셨는데요. 과거에 그 보도 연맹 관련한 그 희생자들 말씀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뭐 1946년 대구의 10월 사건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때부터 이제 좌우익의 대결이 본격화되고 정부 수립 전후 또 한국 전쟁 전까지 그래서 그 이른바 빨치산 토벌 내지는 좌익 색출이라는 이름으로 곳곳에서 군경에 의한 민간인 학살들이 적지 않게 있었던 것은 지금 뭐 역사적 사실로 드러나고 있고 그러나 이건 어디까지나 유족들이 그 국가기관에 그 진실규명을 신청을 해야 또 그리고 그 장기간 조사를 통해서 그 진실규명이 된 경우에만 민간인 희생자로 이렇게 규정을 하고 뭐 이런 상황인데요. 그 일기진실화해위원회가 2005년부터 2010년까지 활동을 했고 이 당시에 이제 군이 경주 대구 지역 보도연맹 사건이라고 해서 한꺼번에 조사를 하고 경주시에서는 32명이 억울한 희생을 당했다 이렇게 진실규명을 받은 적이 있고 2020년 12월부터 활동에 들어갔던 제2기 진실화해위원회는 작년 7월 달에 이 경주 국민보도연맹 및 예비금속 사건으로 29명이 희생된 것으로 진실규명을 했습니다. 쭉 뭐 각종 자료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면 보도연맹과 관련해서 그 진실화해위원회가 지금까지 경주적 희생자로 진실규명한 것은 한 60여 명이 되고 전체적으로 한 민간인 희생자는 100명 미만 정도로 이렇게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데 그 일단 이번에 시굴 조사를 하기로 한 것은 국민보도연맹 예비금속 희생자들을 중심으로 그 시굴 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뭐 전쟁이 발발한 지로 벌써 70년이 넘어가고 있는데 지역의 이런 민간 희생자들에 대한 정확한 뭐 조사나 또는 숫자도 잘 파악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이건 뭐 경주뿐만 아니라 그 어느 도시도 마찬가지일 텐데요. 그 전쟁 이후에 4.19 이후에 잠깐 그 제4대 국회에서 양민학살 진상 그 활동이 벌어진 적이 있고 그리고 5.16 군사 쿠데타가 난 이후에는 그때 당시에 그 진상규명을 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더 뭐 그 국가보안법이나 이런 걸로 처벌을 되기 때문에 수십 년 동안 이 사건들은 묻힙니다. 그러다가 그 2005년 진실화해위원회 활동 때부터 이제 어느 정도 하나씩 진실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제4대 국회 양민학살 진상보고서에 따르면 진실화해위원회에서 결정문을 보면 1960년 당시에 그 국회 조사특위가 대구 경북 지역에서 그 접수받은 민간인 희생자가 한 5천여 명이 되었고 그 경주에만 신고했던 사람이 한 540명이었다. 그리고 보도연맹 예비금속과 관련해서 경주에서는 270여 명이 희생된 것으로 신고됐다고 진실화해위원회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감안하면 경주 지역 희생자 가운데 이 보도연맹 관련해서 진실규명을 받은 한 60여 명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것이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한국전쟁을 전후한 시기에 우리 군경에 의한 민간인 학살이나 또는 적대 세력에 의한 민간인 희생자 수 아직 그 규모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자료는 전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60년에 경주시에서 당시에 만들었던 유족회에는 유족회원이 한 800여 명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이런 점들로 미뤄서 경주에서는 최소한 한 2,000명 내외의 민간인 희생이 있었던 것 아니냐 이런 게 연구자들의 공통된 주장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계속 좀 조사도 하고 발굴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경주 소식이었습니다. 김종득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